5G는 충분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은 다음에 오를 것이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중수자입니다. 오늘은 10월 31일 목요일이고요. 이번 영상은 그 KMW나 다른 종목들을 통해서 어떤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인간의 그 어떤 공포라든가 환희가 얼마나 그 어떤 특별한 이벤트에 의해서 휙휙 변하는지 인간의 얄팍한 그런 감정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여 좀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KMW 차트를 먼저 좀 볼게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KMW가 이제 4만 원에서 5만 원을 뚫고 7만 원 중반까지 이제 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오를 때는 제가 이거에 대한 막 영상을 올렸을 때도 그런 댓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살까요? 라는 그런 댓글도 좀 있었고, 제 친구한테도 한번 전화가 왔었는데, 지금 이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아니까 너는 언제 팔 건지,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들고 있을지에 대해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나도 잘 모른다고 했죠. 내가 언제까지 오를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한낱 개인이. 그리고 이제 제 스스로도 제가 이제 이때 매수했고 사실 굉장히 수익률이 한 3, 40%까지 갔었으니까 제 자신이 정말 뭐라도 좀 된 것 같고 뿌듯하고 이제 기분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환희의 감정이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7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하락을 한 다음에는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죠. 또 공매도 때문에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제 스스로도 추락하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이제 팔아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아마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 고점에서 팔았어야 했는데라는 그런 후회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오를 때는 조금이라도 더 샀을 걸,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더 살까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하락했을 때는 이때 좀 팔 걸, 혹은 지금 팔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인간의 심리를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그 원익 IPS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었고, 2만 원 초반일 때 이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면서 이 당시에는 사실 원익 IPS가 오를 거라고 말한 레포트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근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거의 한 1, 2주 사이에 한 10개 넘게 레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 이 당시가 8월 달 말인데 레포트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이 일본 규제가 막 나오면서 뭐 반도체 앞으로 생산량이 줄 것이다, 경제 성장률 0.4% 떨어진다고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댓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 우리 한국 경제가 이제 안 좋아진다, 반도체 사이클 돌아오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꽤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개월 전에, 딱 그 8월 말이었죠. 지금으로부터 2개월 전이니까. 그러니까 원익 IPS를 이제 분할 매수를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이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댓글이 이 내용이 이제 2020년에는 이제 한국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댓글이 지금처럼 가다가는 2020년까지 미중 무역 전쟁 해결은 요원해 보여.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미중 무역 간의 합의가 지금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뭐 김창호 같은 분은 뭐 폭락하면 책임질 것인지, 제가 뭐 책임지고 안 지고가 없죠. 이거는 그냥 제가 매매하는 것을 솔직하게 오픈을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뭐 저는 여러분들을 뭐 책임질 수도 없을 뿐더러 책임질 만한 그런 그릇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지. 그리고 뭐 2000대에서 이제 다 팔고 2, 3년 뒤에 매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2100이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해결될 거라고 보는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군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과론적으로 그 제가 이제 말한 시점으로부터 오늘도 한 6%까지 올랐으니까 가격대로만 따지면 한 50% 가량이 올랐어요.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줬는데, 이제서야 레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50%, 지금 시점에서 말이죠. 지금 시점에서 단기간에 50%가 오를 수 있을까요?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다고 쳤을 때 오를 수 있는 그런 기대 수익률과 하락할 때 그런 손실을 비교해 보면은 지금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기대감이 없을 때 매수를 강력하게 들어가는 게 좋지, 지금 같은 구간에는 오히려 레포트가 나오고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을 때는 매도를 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때 매수를 하고 제가 추천한 뒤로부터 뭐 50% 상승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수익은 악재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 계속 악화되고 있죠. 그리고 일본 규제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아무도 반도체 시장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러면서 주가가 충분히 하락을 하고 저평가 구간이면서, 그리고 기대치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을 때, 하지만 그 물밑에서는 어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솔솔 불어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 정말 악재만 반영이 되고 기대감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런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 이렇게 용기 있게 악재 속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됐어요. 또 이런 악재나 어떤 공포 속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 제 종목을 조금 살펴봤는데, 이때가 8월 중반이니까, 이때도 제 기억에는 주가가 7%인가 빠졌을 때였던 것 같은데, 장중에 마이너스 10%까지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가 빠졌으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10분의 1이 날아간 거잖아요. 엄청난 공포감이죠.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은, 여기서 만약에 23,000원에서 샀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36,000원까지 올랐으니까 단기간에 굉장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공포심에서 매수를 만약에 했다면, 물론 저도 이런 공포스러운 장에서는 매수를 선뜻하진 못했어요. 아직 제 내공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었겠죠. 비록 뭐 지금은 3만 원대로 하락은 했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이때 구간처럼 좀 공포스러운, 하락할 것 같은 그런 무서운 그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시장이죠. 오히려 이런 시장이 좀 기회가 될 가능성도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산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수익률이 마이너스 20%일 때 누가 여기서 사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근데 악재가 다 반영이 되고 기대감은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주가는 다시 상승한다는 것을 여기서도 좀 보여줬던 것 같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5G는 충분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은 다음에 오를 것이라는 거예요. 뭐 제가 빨리 올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저도 이제 굴뚝 같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많아질수록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5G는 이제 수급상 다 끝났다, 그리고 뭐 적어도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 오를 것이다 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바이오, IT, 폴더블에 집중이 될수록, 그러니까 5G가 대중들의 그 투자자들의 관심으로도 조금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반대 의견들이 많이 달릴수록, 뭐 개미 꼬시지 마세요, 이제는 뭐 시세가 끝났습니다라는 그런 댓글들이 많아질수록 5G 상승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악재가 많고 시장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많아질수록, 물론 아직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은 그 주가가 충분히 이제 하락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저는 이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하락할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G가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마치고 나면은 다시 상승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아직까지의 저의 포지션입니다. 물론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이제 하락한다고 추가 매수를 하거나 물타기가 옳다는 건 아니에요. 하락 추세를 잘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손절선을 지키고, 어떤 업황의 변화가 있거나 수익에 큰 문제가 있다라면은 미리 팔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작정 홀딩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비정상적인 과도하게 크게 하락이 나오고 난 뒤에는 수익을 볼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절대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뭐 이게 이제 셀트리온 차트인데,
사실상 여기 그러니까 2018년 초죠. 이때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하락 추세 구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그냥 무작정 믿고 기다리다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기회비용, 시간적인 기회비용이 조금은 그 날아가게 되는 거죠. 가투소에 예전에 들어갔었을 때 5월 18일 날, 2019년 5월 18일 날 이마트를 이제 매수를 했다고 그 글을 좀 남기신 분이 계세요. 설레는 마음으로 매수 버튼을 눌렀고, 담배 한 갑을 산다고 해도 이마트 24를 이용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1차 목표가 25만, 2차 목표가 30만 원 제시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진짜 웃음도 안 나옵니다. 5월 18일이니까 이때 정도였습니다. 한 15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급락을 했고, 지금은 더 추가적으로 급락하진 않고 있는데 11만 원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15만 원대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담배 한 갑을 이마트 24에서도 샀는데 11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분 마음이 좀 지금 어떨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고 어떤 업황의 변화, 굉장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통업이 지금 그 출혈 경쟁이 심하잖아요. 쿠팡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통업체들이 출혈 전쟁을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업이 어떻게 보면은 더 확장력이 조금 제한된 그런 산업은 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자신의 그 투자 판단만 믿고 맹목적으로 투자하다가는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 정말 큰 돈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여기서 추가 매수했는데 11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또 언제 상승할지도 몰라. 그러면은 좀 답답하겠죠. 그래서 손실이 지금도 많고, 시총 이제 4조짜리 이마트인데 뭐 마켓컬리나 쿠팡에 투자하는 바보 같은 투자자.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마트를 투자했던 사람이 이제 바보 같은 투자자였다. 투자는 결과가 이제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수익을 낸 종목이 옳은 것이었고 떨어진 종목이 틀린 것인데, 이렇게 맹목적으로 투자하다가는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5G로 잠깐 다시 돌아가면은, 지금 5G 종목들이 방금 봤던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마트처럼 하락 추세로 계속 전환될 가능성도 뭐 없진 않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어떤 산업의 확장성이라든가 매출이 앞으로 늘어날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 오히려 이렇게 하락할 때 매수를 하는 것이 나중에 몇 개월 뒤에 더 큰 수익금이 돌아오는 그런 고통을 견디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오늘은 저의 어떤 공포와 환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매수를 했었으면 큰 수익이 났을 법한 그런 공포스러운 자리들을 경험하신 적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서로 제가 이제 소개도 해드리고 공유도 하면서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좀 건전한 커뮤니티, 그리고 다양한 투자 경험들이 같이 좀 공유가 되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자 기준으로 제가 이제 10,000명이 좀 넘었는데, 모두 구독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간이 되는 한은 이렇게 매일 좀 장중 시황을 좀 분석을 해드리고, 기업 분석, 그리고 뭐 차트 분석, 심리 분석 이런 것들을 좀 계속 해드리고 비슷하게 해드릴 예정이니까 꾸준히 이제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자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